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카니발 시승기 본편은 지금 링크 띄워드리는 것처럼 업로드 마친 상태고요. 2열하고 3열 뒷좌석 중심으로 추가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2열의 슬라이딩 도어, 파워도어를 여닫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테일게이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누르고 있으면 열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길게 눌러줘야 돼요. 소리가 나면서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 다음에 옆면에 보면 이 홀드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2열의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여닫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조수석 뒤쪽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누르고 있으면 길게 눌렀다가 떼어주면 됩니다. 그냥 열렸죠. 닫을 때는 다시 한번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닫힙니다.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파워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3세대 카니발에는 맵등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 들고 벌써야 돼서 약간 좀 불편했었는데 운전석 좌측 하단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요거는 참 잘해준 것 같아요. 뒷좌석 시트를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슬라이딩은 전동으로 안 되고 이렇게 레버 타입으로 잡아당기고 앞뒤로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또 요 뒷좌석 시트는 좌우로도 이렇게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밀면 밀리죠? 이렇게 이만큼씩 이렇게 밀리고, 이 도어 측면으로 왔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이 여기가 닿아요. 여기 3열의 암레스트 쪽, 컵홀더 쪽에 닿이기 때문에 2 이상 등받이 각도가 안 누워지고요. 완전히 리클라이닝을 하려면 이렇게 옆으로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뒤쪽이 안 닿이면서 시트가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전동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그러니까 가운데 쪽. 운전석 뒤쪽은 오른쪽에, 조수석 뒤쪽은 왼쪽에 스위치들이 달려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럼버 서포트도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 지금 시트를 안쪽으로 슬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끝까지 내려갑니다. 요 정도까지 더 내려가나요? 요 정도까지 가능하네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앞쪽에 다리를 받쳐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 스위치인데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처음에는 이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들린 상태에서 이 버튼이 잘 보시면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요 앞뒤로도 움직여요. 요걸 앞으로 이렇게 당겨 보면은 이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서 4way 타입으로 발받침대를 딱 받쳐주다 보니까 정말 편안합니다. 조금 떨어져서 한번 봐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딱 누워지기 때문에 예전에 3세대까지는 VIP 시트라고 하던가요. 개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4세대 카니발 7인승 정도 채택을 하시면 아마 VIP 시트 개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언뜻 보면 좀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이 날개 부분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조여집니다. 그래서 좀 수면을 취하려고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머리를 잘 잡아주니까 목을 잘 이렇게 지지해줘서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좀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암레스트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딱 이렇게 올려보면은 체형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홀드 버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리클라이닝, 이렇게 뒤로 쭉 펼쳐지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앞쪽으로, 그러니까 승객이 타고 내릴 때, 시트 정리할 때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누르면 지금처럼 앞에 들어가죠. 쭉 발받침이 들어가고, 자세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그냥. 앞에를 들어 올려주네요. 들어 올려서 이렇게 누울 수 있게 해주고, 다시 반대쪽 홀드 버튼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등받이가 일어나고 시트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라앉죠. 다시 뒤쪽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딱 한 번만 누르면 조금 릴렉스 컴포트 시트 같은 그런 포지셔닝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발받침은 연동이 안 되네요. 발받침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이걸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조절을 오너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타시는 분들이. 뻗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보내면 되죠. 요렇게 되니까 각도가 그 광고에서 봤던 그 각도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뒤로 눕혔을 땐 이 각도가 안 나오는데
홀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뒤로 이렇게 빠지게 하니까 조금 더 뒤로 누울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편안하고요.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뭐 대단히 훌륭합니다. 홀드 버튼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시트를 양쪽 측면으로 밀고 나면 이 통로가 제법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이 통로를 따라서 뒤쪽 3열 시트로 이동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보면은 어쨌든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고 또 헤드룸 공간에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 막 불편하진 않은데 실내 리뷰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시트백이 짧아요. 이 친구가 좀 짧다 보니까 헤드레스트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돼서 등 어느 정도 여기 걸리면서 이 머리 받침을 해주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앉았을 때 이 다리 공간, 다리나 발 공간이라든가 무릎 공간 같은 건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는 딱 나오는데 등받이가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트가 접혀져서 바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팰리세이드보다는 이 친구가 조금 더 성인들한테는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측면에 이 유리도 그렇게 작지 않고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수동으로 선쉐이드를 2열뿐만 아니고 3열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쾌적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뭐 뒤에 앉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쪽에 에어벤트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바람이 꽤나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먼저 파워도어는 안쪽에서 도어 캐치를 통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부드럽게 열립니다. 이게 열리고 나면 앉은 상태에서 닫기가 조금 애매할 텐데요. 그때는 이 앞쪽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딱 눌러주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그 에어벤트는 천장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측면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죠. 윈도우는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진 않고요. 한 10cm 정도? 네, 10cm? 8cm에서 10cm 그 사이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 오토로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작동할 땐 편하고요. 측면에 선쉐이드가 있어서 아주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고요.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정말 애들 잘 때 이거 쳐주면은 정말 좋습니다. 도심에서 시승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앞쪽에 시야가 좋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없고요. 직전 세대 카니발은 이상하게 그 뒷좌석에 타면 뭔가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프터마켓에서 많이들 개조를 하시는 걸로 VIP 시트라고 하던가요? 그런 그 주변의 지인들을 많이 봤는데 글쎄요, 이 4세대 카니발 시그니처 트림의 7인승 이 시트라면은 별도로 개조 안 하셔도 충분히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시트 등받이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커트가 돼 있어서 가뜩이나 뒷좌석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아서 이 시야가 좋은데요. 등받이가 조금 좁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시야가 좋은데 조금 더 넓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일단 시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또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공룡 같은 게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차가 디젤 차량이고 한 3, 4만 킬로 정도 1년 이상 2년 가까이 운행을 해봐야지 정확한 판단은 내릴 수가 있고요. 제한된 시승에서는 일단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닥 부분의 소음과 진동, 특히 소음 부분은 정말 잘 잡은 것 같고요. 앞쪽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채택이 되어 있지만 뒤쪽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면 일반 유리입니다. 근데도 지금 카메라를 제가 썬루프, 2열 썬루프에 고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위에서 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앉아서 들었을 때는 확연하게 좀 조용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트는 항공기의 좌석이라든가 아니면 우등 고속버스 같은 좌석을 타보면 참 편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게끔 리클라이닝도 어느 정도 되면서 이 다리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줘서 다리 받침이 되고 있으니까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 시에나나 이런 차들 타보면 그런 시트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부럽지 않을 정도고 시트가 또 이 앞뒤로 슬라이딩만 되는 게 아니고 좌우로도 슬라이딩이 됩니다. 슬라이딩 폭을 잠깐 한번 보여드려보면 제가 지금 조수석
측면으로 가장 붙여서 있는 상태고요. 이걸 슬라이딩을 해서 물론 수동입니다. 이렇게 가면 요 정도까지, 예, 화면상에 요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아이들 태웠을 경우에 약간 멀리 있으면 좀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 이렇게 가깝게 해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혹시 모르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측면 추돌이 있을 때도 측면에 붙어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져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220V 인버터가 옵션이긴 합니다만 뒷좌석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통적인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앞좌석 등받이 측면에는 USB 충전 포트가 2개 달려 있어서 뒷좌석에 앉아서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 다리 받침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 올려서 휴식을 취하면 정말 편안하게 장거리를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별거 아닌데 다리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있는, 예, 이렇게 접어가지고 있는 상태랑 이걸 이렇게 펴가지고 받쳐주고 있는 상태랑은 시간이 지나면 꽤나 이 몸이 받는 피로도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하고요. 또 3세대에 비교했을 때에는 확실히 승차감이 조금 더 승용차에 가깝고, 뒷좌석에 앉아봐도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바닥에 그리고 가운데 쪽에 이렇게 진드감치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내등 같은 것들은 이렇게 LED로 잘 구성을 해주고 있고, 이 앞에 보면은 물론 옵션으로 채택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뒷좌석에서도 음성 명령이 가능합니다. 여기 딱 누르고 음성 명령을 하게 되면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성 명령들을 할 수가 있어서 앞좌석에는 운전에만 집중을 하고 뒷좌석에서 뭐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뒷좌석 양쪽 가운데로는 지금 화면에 조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암레스트가 있는데요, 이게 기존 카니발은 단계별로 이렇게 딸깍 하면서 각도 조절이 가능했었는데 4세대 모델에서는 이 각도 조절이 안 되네요. 그리고 2열 시트를 이 양쪽 측면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는 리클라이닝이 끝까지 안 됩니다. 왜냐면 3열에 앉았을 때 컵홀더나 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에 이 등받이가 닿거든요. 그래서 이 시트를 완전히 뒤로 이렇게 눕힐 때에는 좌우 슬라이딩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가운데로 시트를 모은 다음에 뒤로 리클라이닝을 해야지 완전히, 예, 편안하게 뒤로 누울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가운데로 모으면 리클라이닝이 돼서 편하긴 한데요, 열선하고 통풍이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측면에 붙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가운데로 모이니까 손이 안 닿아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처음 앉으면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클라이닝을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보면 생각보다 목이랑 머리를 잘 받쳐주고요, 좌우 조임이 이렇게 조절이 되니까 장거리 여행할 때 뒤에서 편안하게 좀 숙면을 취하려고 할 때 뒤척이시더라도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좌우를 완전히 붙이면 지금 이 정도의 간격입니다. 화면에 아마 표시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굉장히 가깝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을 딱 위에 붙여버리면 암레스트가 걸립니다. 팔을 가운데 이렇게 끼면은 팔이 낄 정도로 좀 좁게 붙어지고요. 리클라이닝을 한 다음에 원상복귀 시킬 때에는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딱 원터치로 누르게 되면, 예, 지금처럼 시트가 제 자리를 잡습니다. 편안한 기능 같아요. 위에서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뒷좌석에서의 승차감도 앞좌석에서 느꼈던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오히려 2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게 느껴집니다. 좀 단단하거나 튀는 듯한 느낌은 아니고요, 쫀득하면서 소프트한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셋업에 대한 어떤 감각, 노하우라든가 그리고 셰시의 강성이 충분히 답보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좌우가 완전히 가깝게 딱 이렇게 슬라이딩을 통해서 붙였을 때에는 리클라이닝 하긴 편한데, 이 컨트롤하는 부분이 양쪽 사이드에 있지 않고 가운데로 몰려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은 오른쪽에, 조수석 뒤쪽은 왼쪽에 있어서 이 가운데에 있는데, 슬라이딩을 해서 시트가 가운데로 모이게 되면 이 손 내려가는 게 암레스트를 이렇게 올리더라도 여기가 좀 좁아서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차라리 각각 측면으로 운전석은 좌측 뒤로, 조수석은 우측 뒤로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이상 준익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